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DSB 연구실 석사과정 이윤승입니다. 오늘은 여덟 번째 토픽에서 GPT-2, 트랜스포머2 T5, 마지막으로 GPT-3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2의 특징을 버트와의 차이점 위주로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GPT-2의 경우에는 인코더에는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고 디코더에는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GPT-2의 경우에는 버트와 다르게 이전 출력이 다음 입력이 되는 오토 리그레시브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특히 바이트 페어 인코딩 토크나이저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빈도수에 따라 문자를 병합하여 서브워드를 구성하는 토크나이저입니다. GPT-2의 경우에 if 토큰은 최대 512개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셀프 어텐션과 마스크드 셀프 어텐션의 차이를 간략하게 시각화한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랭귀지 모델의 발전 과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덟 번째 토픽에서 배웠던 것처럼 시퀀스 투 시퀀스 그리고 기존의 식2식 모델에 어텐션을 적용하는 것에서 셀프 어텐션과 멀티 헤드 어텐션을 활용한 트랜스포머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디코더 블럭을 활용한 GPT-1과 그리고 트랜스포머의 인코더 블럭을 활용한 버트까지를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소개드렸던 것처럼 그 텍스트 어그노스틱하게 학습을 하기 위해서 GPT-2를 제안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강의에서는 이후에 총 6가지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엑셀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 이후에 성능을 크게 향상시킨 첫 모델이라고 할 수 있고 여기서는 이 버트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오토 인코딩과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의 서로 장점과 그리고 각각의 단점을 보완하여서 모델을 개선하였습니다. 로버터의 경우에는 버트와 구조가 똑같지만 이 몇 가지의 그 파라미터들을 변경을 하여서 조금 더 최적화된 언어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메스의 경우에는 인풋에 노이징을 가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하여서 성능을 향상시켰고 그리고 바트의 경우에도 인코더에 다양한 노이징을 추가하여서 그 문장 생성 태스크에서 소타를 달성하였습니다. MTDNN의 경우에는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 조금 더 보편적인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자 제안된 모델이고 마지막으로 T5의 경우에는 텍스트 투 텍스트의 그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제안하는 그런 모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특히 XLNet과 그리고 MTDNN T5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LNet의 경우에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토 인코딩 모델과 오토 리그레시브의 모델의 장점을 결합하고 또 그 단점들을 개선한 모델입니다. 오토 인코딩 측면에서의 단점은 마스크 토큰이 각각 독립적으로 예측되므로 토큰 간의 디펜던시를 학습하기 어렵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토 리그레시브 모델의 경우에는 이제 단일 정보만 이용하여 학습이 되기 때문에 바이디렉셔널한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총 3가지 솔루션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퍼뮤테이션 랭귀지 모델 오브젝티브입니다. 이는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총 4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진 인풋이 있을 때 각각의 퍼뮤테이션 집합을 통해서 다양한 시퀀스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적용함에 따라서 어떤 특정 토큰에 대해서 바이디렉셔널한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두 번째는 타겟 어웨어 리프레젠테이션 포 트랜스포머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새로운 오브젝티브 펑션을 적용하기 위해서 기존의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던 로스 펑션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자 제안한 것이 바로 타겟 어웨어 리프레젠테이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투 스트림 셀프 어텐션입니다. 어떤 마스크된 토큰이 있을 때 그 양 옆으로 1과 2의 시퀀스를 모두 고려하도록 2가지 히든 리프레젠테이션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MTDNN입니다. MTDNN은 버트의 멀티태스크 러닝을 적용한 모델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이전 태스크로부터 학습한 지식이 다음 태스크 학습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멀티태스크 러닝을 통해서의 장점은 두 개를 꼽을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비교적 많은 양의 슈퍼바이스드 데이터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과, 또 하나의 모델로 여러 태스크를 학습하기 때문에 규제화 효과를 가져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풋이 들어왔을 때 버트로 대체될 수 있는 쉐어드 레이어를 거치고, 그리고 각각의 태스크 스페시픽한 레이어를 쌓게 됩니다. 여기에 보이는 초록색 사각형 하나가 각각의 태스크를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는 T5입니다. T5는 인풋도 텍스트이고 아웃풋도 텍스트인 텍스트 투 텍스트 형태의 언어 문제에 대한 유니파이드한 프레임워크를 제안하였습니다. 인풋으로 타겟에 대한 텍스트와 그리고 그 인풋 문장이 들어갔을 때 그 태스크에 맞는 아웃풋을 도출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GPT-3입니다. 이제 기존 언어 모델의 한계점을 지적을 하였는데요. 그 모델 자체는 텍스트 어그노스틱하지만 좋은 성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인 튜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태스크를 학습하기 위해 많은 레이블드된 데이터가 필요하고, 또 이렇게 파인 튜닝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아웃 오브 디스트리뷰션 문제에 대해서 일반화 성능이 떨어진다는 한계점을 갖습니다. 또한 사람의 학습 방식에 비해서 기존의 언어 모델이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GPT-3가 도출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존 언어 모델의 한계점을 해결하고자 메타러닝 방식을 도입하였는데요. 메타러닝 방식은 여러 스킬이나 패턴의 인식을 학습하여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GPT-2에서는 인텍스트 러닝을 통해서 프리트레인드 모델의 태스크를 텍스트 인풋으로 넣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GPT-3는 모델 파라미터 증가를 통해서 퓨샷 성능을 증가하고자 하였습니다. 아래의 그래프를 보시면 파라미터의 개수가 점점 증가함에 따라서 퓨샷 성능이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GPT-3는 175 빌리언 개의 파라미터 개수를 갖는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